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뇌란 과연 무엇인가? 뇌에 대한 강의. 왜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뇌를 했어도 총괄적으로 뇌란. 그러니까 뇌는 사실상은 우리가 중요성을 많이 아시고 저보다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우주의 알갱이보다도 우주의 전체 알갱이보다도 알갱이 숫자보다도 뇌가 이루고 있는 회로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갖다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측면보다도 우리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취지하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명의 이게 왜 제가 이걸 처음에 맨 마지막 이야기할까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조절자다 이야기하면 과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 생명의학을 만들고 한 17년간 여러 가지 임상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보호하면서 그것이 뭔가 바로 뇌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뇌가 하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뇌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주관적인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조절자라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뭐 염력이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역할이죠. 바로 뭐냐면 생명의 조절자로서 역할을 갖다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하나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는 기억의 창구.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억의 창고냐?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뇌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한 25일부터 이렇게 튜브 만들어져서 뭐 쭉 나와 가지고 내가 살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냐? 그건 굉장히 협의의 기억인 겁니다.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리는데 실제로 기억의 창고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소멸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뇌가. 실제로 우리가 코드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한 기억의 창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적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만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코딩되어 있는 기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 의식의 변환에 의해서 이 세계는 사실상 의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의식의 변환에 따라서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변화의 세상이 다 기억의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하고 명상을 많이 해보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그렇구나. 이 거대한 창고가 사실상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짧은 단기적 기억, 뭐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알고 이런 단순한 기억적인 면만 이야기한다면은 뇌는 너무 축소된 뇌의 기능을 갖다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조절자라고 하는 실제로 명상을 해서 그걸 터득해서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우주의 모든 변화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다.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떻게 수신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옛날 나온 성현들이 말대로 자신을 수신할 생각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자, 이건 너무 고차원적이고 사실상은 가장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은 뇌는 뭘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 이건 너무 또 앞에 나왔네. 우선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오감, 감각을 받아들이죠. 오감. 그 불가에서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죠. 색수상 행식인데 수라는 건 뭐냐? 이 오감을 받아들이는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 생각하면서 뭐, 그 다음에 감정이 비잖아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느낀다. 바로 이거죠. 오감, 생각, 감정을 알게 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깊은적인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가장 초보적인 뇌의 단계를 하려면은 오감이 생기고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일으키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뇌과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제가 요걸 설명해 드리면서 요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걸 공부하면서 나중엔 우리가 그 손과 하는 뇌조절 명상의 기본적인 걸 한번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를 먼저 시작해서 소위 말했을 때 뇌가 아무리 문제가 돼도 여러분한테 제가 거기 하나 줬으니까 꼭 교재에다가 같이 그리면 돼요. 제가 그림을 뇌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감을 가지고 생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소뇌가 있고 이쪽에서 이것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우리 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 많이 보셨으니까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중심이랑이죠. 이 중심이랑. 우리가 뇌를 제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고 여기 잘 표시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중심이랑이 보이죠.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상 이 앞쪽에서 보이는 이 중심이랑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전도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뇌를 이렇게 덮죠. 우리가 원숭이를 보게 되면은 머리가 뒤로 홀랑이 돼 있죠. 뒤쪽으로. 그러면 전도가 작다는 소리예요. 전도가 발달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인간이 이마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뒤로 이렇게 나간 사람, 우리 보면 이마가 뒤로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나온다는 거는 이마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전도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체 피질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이 전도가 차지한 비율이 전체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원숭이는 한 13% 정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전두를 가로는 게 중심이랑입니다. 이게 이 전두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도 빨간 것을 봤듯이 우리가 두 가지의 이렇게 나와. 뭐 여기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하게 못 그리니까 대충 이렇게 중심이랑을 이랑 이랑 이렇게 되죠. 중심 이랑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운동 영역 M1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여기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M1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가 모터 에어리어 그래가지고 그 운동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가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뒤쪽에 이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센소리 에어리어인데 이걸 그 S1 이렇게 표현은 소마토 센소리 에어리어 이렇게 S1 표현합니다. 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까 이야기 감각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 감각에는 우리가 5가지, 일반적으로 5가지로 오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뭐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체감각이에요. 체감각을 봐야 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게 체감각에 해당이 되죠. 여기 볼 때는 체감각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 부분이 뭐냐면은 체감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1 이렇게 표현합니다. S1 요거 체감각, 체감각을 봐야 되는 장소. 이거는 운동 영역이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각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시각. 후두죠. 후두 이렇게 표현해요. 시각만 표현하면 사실상 이렇게 좁아요. 이걸 V1 시각이니까 비주얼이라고 하면 V1 이렇게 표현합니다. V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청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청각. 예. 이렇게 표현. 이 부분이 청각의 오디터니까 A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여기 안에도 표현이 되죠.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여기 시각을 받은 부분입니다. V1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표현이 됐는데 여기 청각을 받은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우리가 듣게 되면은 같이 표현되죠.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시각, 청각, 체감각, 물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는데 후각과 미각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좀 표현하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쪽에 표현된 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각자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SA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Association Area. 그래서 체감각 연합 영역. 그래서 SA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넘어와서 넘어가는 연합 영역. VA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연합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V가 아니라 AA 연합 영역이 되죠. 그럼 이 연합 영역으로 간 것들이 이런 그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연결 영역,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연합 영역 간 것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냐면 우리가 중축도부하고 하축도부 사이에 존재하는
이 커다란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영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멀티플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합 영역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은 멀티플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입니다. 영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요것이 세 개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빨간 것도 이렇게 모집이 되죠. 흰 것도 이렇게 모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영역에 모이게 돼요. 우리가 중측두엽 쪽에 측두엽 그 미들 템포럴 로브라 해가지고 그쪽에 대부분 있게 되거든요. 그 이쪽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세 군데로 움직여요. 세 군데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두엽, 여기가 전두엽. 하나는 우리가 요 밑에 있는 해마, 여기 밑에 있는 그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해마가 되고 이거는 편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마를 가든지 편도체를 가든지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가든지, 물론 해마에서도 일로 가게 되고 편도체에서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감정회로하고 같이 연결이 막 돼요. 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내졌던 것들이 다시금 일로 점핑해 돌아간다. 빨간 건 또 어소시에이션,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어소시에이션 에어를 갑니다. 종합 모여있는 어소시에이션 에어를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오디터를 갑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되돌아서 또 간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여기에 여기 되면 지금 들어오는 거하고 과거에 들어왔던 거 같이 결합한다는 소리. 그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의 장면하고 같이 떠올리면서 현 상황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일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게 전전돼 있는 게 왜 일로 가야 되냐면은 가는 이유가 지금 상황 판단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들어온 사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여기서 판단을 내려서 실제로는 요 분야로 갑니다. 이렇게 요 분야를 갖다가 해서 프레모테오리오 전 운동 영역, 전 운동 영역입니다. 영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결국에선 이렇게 출력이 내려옵니다. 그로 인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모토니까 행동 옮기게 되죠. 응?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지금 들어오는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는 왜 어서시니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에 맞는 옛날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여기 다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통해서 전전두엽을 가서 전운동 영역을 거쳐서 운동 영역을 와서 이 전운동 영역은 운동하기 전에 운동 실행 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서 운동을 옮기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판단을 내려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거 뭐냐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오감, 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에 의해서 감정, 그 같이 이렇게 물려있잖아요. 편도체라든지 해마가 물려있다는 건 감정, 파페치 회로라든지 이런 거에 기억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전두엽을 가게 되면은 판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행위가 형성됩니다.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래서 결국에서는
우리가 오감으로 들어오고 오감이 필링 수, 그 다음에 생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정도 묻히게 되고 감정이 묻히게 되니까 그걸 따라서 좋다 나쁘다 도망가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좋다 나쁘다 판단돼서 그 다음에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 그래서 이 뇌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그래서 행위로 옮겨지는 기관이 뇌다 이렇게 현재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좀 어려워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뇌가 이게 인체의 한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한 20%를 사용합니다. 그게 거대하고 우리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 태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태아가 뇌 크기를 조절하는 거 똑같거든요. 뇌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와가지고 필요 없이 에너지만 먹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2%밖에 안 되지만 20%를 먹는다.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크게 해놓으면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먹어야 되고 더 문제되니까 자기 크게 조절을 하는데 아마 역할도 할 겁니다. 아마 그게 또 어느 정도 들어갈 걸 보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봤어. 전두부터 시작해서 전두엽은 이 앞쪽 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가 우리가 프레모터 에어리아 그래가지고 전전 운동 영역, 프레모터 에어리아 전 운동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실행 계획을 하죠. 어떻게 내가 움직일 것인가 계획한 다음에 계획을 여기다가 옮겨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뭐 뛰어가든 걸어가든 자기의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감을 느끼고 생각, 감정을 일으켜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뇌의 기능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그림 하나만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놓으면은 뇌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기억하는 기관도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행위라든지 생각, 감정, 오를 갖다 뇌에 모두 가둬 놓고 있어요. 반사적 여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